경남 지역 최신 이슈를 분석하는 헬로 이슈 토크 시작합니다. 지난달 4월 5일 식목일을 맞아 나무 심었던 분들 많으시죠? 자, 그런데 5월 10일은요, 바다에 나무를 심는 바다 식목일이었고, 이에 따라 지난 9일 통영에서는 바다 식목일을 맞아 잘피 이식 행사가 있었습니다. 오늘 헬로 이슈 토크에서는 돈의 바다를 아끼는 분들에게는 친숙한 잘피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함께 잘피를 이식하고 가꿔서 바다숲을 조성해야 하는 그 까닭까지 전문가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패널 소개합니다. 잘피로 박사학위 논문을 쓴 바 있는 해양생태기술연구소 송휘준 박사 나오셨고요. 전 마산만 특별관리해역 민관산악협의회 사무국장을 지내셨죠. 창원시의회 전웅표 의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식목일하면 4월 5일을 떠올리는데 바다 식목일이 따로 있었네요. 5월 10일이었는데 이렇게 바다 식목일이 5월에 따로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네, 해양수산부는 바닷속 생태계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항폐해져가는 바다를 보호하기 위해서 2013년부터 5월 10일을 바다 식목일로 제정하여 기념식을 거행하고 있습니다. 네. 바닷속 해조류를 심는 날로 연안 해역에서 점차 그게 사라져가는 해조류, 잘피, 미역, 다시마 이런 것들을 복원하기 위해서 제정됐던 날인데요. 네. 이 바닷속에서 있는 이 해양 식물 같은 경우에는 어린 어류들이 서식처, 그리고 산란장, 그리고 산소 공급원으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해양 바다 사막화, 해양의 항폐화로 인해서 점점 사라져가는 걸 막기 위해서 해양수산부는 2013년도부터 바다 식목일로 지정해서 해양 식물을 보호하고 심는 날로 정하고 기념식을 거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해조류들은 이산화탄소를 약 연간 9만 톤 정도 흡수하는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네. 바닷속 생물도 육상의 식물과 마찬가지로 강압성을 통해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시대, 지구온난화 시대 이산화탄소 흡수원으로서도 각광받는 날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바다숲을 조성하는 그 이유가 이렇게 이산화탄소를 크게 흡수하는 데 있다 이런 말씀도 주셨는데 네, 그렇습니다. 바다 식목일을 맞아서 통영에 잘피 이식 행사가 있었습니다. 이보다 앞선 지난해 12월에도 마산만 앞바다인 진동의 잘피 이식 행사가 있었는데 2020년부터인가요? 잘피가 마산만에 돌아왔다라는 게 큰 이슈가 돼서 마산만과 잘피 좀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된 것 같아요. 그 과정 잘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통영시 용남면 하삼리에서는 2020년에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잘피를 이식해서 지금 복원하는 과정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창원에 있는 바다에서도 2018년부터 잘피가 서식할 수 있는지 없는지 현황을 파악했고 2020년 11월 달에 다구리 구산면 쪽에 진동만 입구에 잘피를 서식지 확장을 위해서 이식 작업을 했습니다. 네. 마산만이라고 불려지는 우리의 창원에 있는 바다는 오염의 대명사였습니다. 1970년부터 시작됐던 국가산업단지 개발 그리고 마산 자유수출 지역을 만들기 위해서 바다는 매립이 되었고요. 그래서 1975년도쯤에서는 가포 해수욕장에서 해수욕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오염됐던 바다였습니다. 네. 그리고 1979년도에서는 마산만 바다에서 채취되는 어패류를 먹지 말라는 금지령까지 내렸고요. 1982년도는 대규모 적조가 발생해서 오염의 대명사로 우뚝 섰습니다. 나쁜 네. 바다였죠. 그래서 82년도부터 특별히 관리해야 된다는 바다로 마산만은 특별관리해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이런 바다가 다시 살아나게 됐던 징조가 2020년 도섬 앞바다에서 나타났던 잘피 서식이 확인되었음부터 죽음의 바다에서 희망의 바다로 거듭나는 바다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잘피가 돌아온 이후에 바다에서 수영할 수 있는 단계가 되었다고 판단해서 수영대회도 매년 개최되고 네. 있습니다. 자, 말씀을 들어보면 미역이나 뭐 다시마, 감태 같은 이렇게 바다숲을 조성하는 해조류 모두가 바다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은데 박사님께서는 잘피를 특히나 주제로 박사학위 논문을 쓰신 걸로 알고 있어요. 잘피에 특히나 주목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제가 뭐 특별히 잘피를 주목한 건 아니고요, 사실. 예. 저는 원래 해양생물 쪽에 베이스가 있었고 또 산업잠수를 오래 하다가 네. 잠수도 할 수 있고 생물도 할 수 있는 게 뭔가 네. 해양생물이지 않습니까? 해양생물에서 제가 저 모교에 아시는 교수님을 보니
이 교수님과 같이 연구를 하는데 이 교수님이 잘피를 연구하시는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 잘피를 연구하게 된 겁니다. 사실. 우연한 계기로 잘피를 연구하게 사실 되셨군요. 그런데 이 잘피가 지금 최근에 네. 그 이제 기후 변화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온실가스, 이산화탄소를 어떻게 포집할 것인가? 그럼 이산화탄소를 이렇게 흡수할 수 있는 재원이 어디 있는가? 네. 그걸 바닷속에 찾으니 바닷속에서 이 이산화탄소를 흡수할 수 있는 것을 블루카본이라고 하거든요. 블루카본. 네. 그 블루카본의 수중에 있는 블루카본은 유일하게 잘피밖에 없습니다. 유일한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렇게 조간대로 따지면 염생식물도 있긴 한데 네. 완전 수중에 있는 애는 잘피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주목을 받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와서 잘피가 세상에 주목을 받게 된 것이지 네. 제가 주목했던 건 아닙니다. 그렇군요. 예. 어쨌든 바닷속에서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잘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잘피라는 단어 사실 저희가 언론을 통해서 자주 요즘 들어 듣긴 합니다만 어떤 생물체인지 잘 모르는 분들이 있거든요. 어떤 겁니까? 잘피라. 지금 앞에서도 보면 해조류하고 같이 잘피를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해조류, 해초류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좀 느껴지긴 하거든요. 그렇죠. 문서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게 비슷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잘피는 물론 영어로도 그러네요. 시그라스 시위드 비슷하네요. 근데 잘피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뭐 미역, 김, 뭐 파래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해조류죠. 그 해조류 중에 파래 같은 이런 녹색을 띠고 있는 애들이 육상으로 이제 이끼로부터 시작해서 뭐 양치식물, 거시식물, 그 다음에 속시식물 중에도 뭐 쌍등잎식물, 외등잎식물로 막 진화를 하죠. 끝까지 진화한 이 외등잎식물이 다시 바다로 돌아간 겁니다. 그러니까 뿌리, 잎, 줄기가 다 있고 모든 기관이 다 분화되어 있는 식물입니다. 꽃도 피고, 종자를 맺고. 그러니까 해조류하고는 아예 분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생각해 보시면 그거하고 똑같죠. 일종의 동물이 양서류가 됐다가 파충류가 됐다, 공룡이 됐다, 포유류가 됐다, 다시 바다로 돌아가면 고래지 않습니까? 그런 거하고 비슷합니다. 근데 잘피에서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뭐냐면 육상에서는 그러니까 동물 같은 경우에는 이건 고래, 이건 물개, 이건 바다사자 이렇게 얘기를 해주잖아요. 근데 잘피는 그걸 전부 뭉뚱그려 그냥 잘피라고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좀 어렵게 느껴지긴 해요. 그렇죠. 형태가 막 다른데 해수에 그냥 살고 있으면 다 그냥 잘피라고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김새를 가진 것을 잘피라고 규정할 수 없고 다양한 모습으로 좀 분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분류 가지가 여러 가지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것들이 이제 주로 서식하는 데가 연성저질. 그러니까 그 바닥이 뻘로 돼 있거나 해점에 뼈로 돼 있거나 사질, 모래로 돼 있는 경우에 많이 서식을 하다 보니 원래 아까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주로 사막 같아 보입니다. 그 연성저질로 가보면 그냥 완전 쫙 펼쳐져 있는데 거기 이렇게 잘피 숲이 있으면 그 숲에 부착해갖고 사는 동물들도 많고 생태계가 이제 굉장히 탁월하게 이렇게 모든 지수표가 높게 나오다 보니 그래서 잘피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군요. 자, 이런 잘피에 대한 보도 2020년과 2021년에는 굉장히 좀 자주 있었던 걸로 느껴졌는데 최근에는 좀 찾아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최근 마산만의 이 잘피 소식 어떻습니까? 네, 2020년에 마산만에도 잘피가 돌아왔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게 큰 면적은 아니었는데요. 아주 소규모의 잘피 군락이 발견됐는데 이것은 마산만의 입장에서는 큰 발견이었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마산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염의 대명사인 바다였습니다. 1980년대 이전에는 잘피가 흔했던 곳이 마산만이었는데 1980년대 이후에는 자취를 감추었던 것입니다. 그게 20년 아니 30년 만에 다시 우리 곁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20년보다 올해 발견됐던 잘피의 군락지는 2020년 대비 약 2배 정도의 면적이 늘어났습니다. 근데 늘어났던 면적도 2m, 3m, 약 6평방미터 정도의 아주 작은 그룹입니다. 그래도 과거에 오염됐던 마산만의 상태를 보면 혁혁한 수질 개선이 이루어졌다라고 말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마산만은 1981년 수질 기준으로 산소 요구량, 즉 COD가 6.5mg/L였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기준은 2.47mg/L로 나타났습니다. 장기적인 역사의 관점을 보면 마산만은 과거에 비해서 아주 좋아졌다는 판단을 내릴 수 있고요. 그 생물학적 지표로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잘피의 되돌아옴이었습니다. 근데 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 2020년보다 이 잘피 숲이 한 2배 정도, 2023년인데 2배 정도로 늘었다고 하면 생각보다는 이 성장하는 속도가 좀 늦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이 어디에서 좀 찾을 수 있을까요? 그 필요성을?
이게 그 생각하실 때 보통 보면 훼손된 자리가 어떻게 환경이 딱 좋아지면 바로 확 돌아올 것 같이 느낍니다. 보통. 그렇죠. 네, 그런데 생물학적으로 대체로 자연의 섭리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이게 굉장히 유명한 예인데 만약에 연못에 연꽃이 있습니다. 근데 네. 연꽃이 개체수가 2배가 되는데 한 달이 걸렸어요. 네. 네, 그래갖고 그 연못에 반을 채우는데 10달이 걸렸단 말입니다. 네. 그러면 그 연못을 꽉 채우는데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보통 생각하기에 뭐 20달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죠. 그 반을 채웠기 때문에 2배가 되는데 한 달만 더 있으면 되죠. 네, 그래서 생물이 이렇게 복원되는 데는 보통 기하급수적으로 복원됩니다. 네. 그러니까 기하급수라고 하면 폭발적으로 복원되는 것만 생각을 하는데 초기에는 보이질 않습니다. 이 복원되는 게. 아. 네, 굉장히 느린 속도거든요. 어느 정도 개체수가 늘어나야 그 이후에 눈으로 보일 정도로 늘어나는 것이 그렇죠. 초기에는 굉장히 적다. 그렇죠. 그래서 이식이 필요한 겁니까? 그렇죠. 그래서 초반에 이제 이 얼마나 걸릴지 몰라는 이 지난한 기간을 조금이라도 줄이자. 그런 목적이 한 가지 있고, 그 다음에 잘피 같은 경우에 이렇게 사는 데가 유속이 느리고 만으로 돼 있는 데 살고 있습니다. 주로.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살고 있는 서식처가 분리돼 있습니다. 전부. 쭉 네. 연결이 안 돼 있다 보니까 그 쪼매난 만에 잘피가 싹 없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완전 멸종된 상태면 뭐 지수 곡선이니 뭐니 시작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거기다가 이식을 해주면 시작되는 거죠, 이제. 네, 그런 의미로 복원을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지금 이 시점에는 계속해서 지금 이식을 해야 되는 시점인 거네요. 그렇죠. 찾아서 계속 적지를 찾아서 계속 복원하는 게 중요해요. 그렇군요. 자, 그러면 앞서 말씀하신 것이 잘피숲이 조성되어 있는 이 바다 환경은 탁월하다 이런 표현까지 쓰셨거든요. 잘피숲이 잘 조성이 되면 바다에 어떤 순기능이 있는 겁니까? 잘피숲이 조성되면 어떤 순기능이 있느냐. 앞에 의원님도 많이 말씀하셨는데 이산화탄소를 제거해주고. 예, 그렇죠. 그 부분도 있고 일단은 생각해 보면 아무것도 없던 그냥 사막화돼 있는 것 같은 그런 연성 저질에 네. 잘피가 자라면 물리적 복잡성이 생기겠죠. 네. 그럼 거기 부착해서 사는 부착 생물들 있겠죠. 그럼 그 부착 생물들을 먹기 위해서 어류가 오는 거죠. 어류가 또 거기다가 알을 낳고 치어 성육장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생태적으로, 그러니까 생물학적인 다양성도 높아지고 서식 밀도도 높아지고 또 생체량도 늘어납니다. 그렇군요. 그런 분야가 또 있고, 그 잘피가 1차 생산자, 그러니까 광합성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광합성을 하면서 부산물로 산소와 물이 나오는데 그 산소와 물을 해수와 퇴적물로 계속 공급을 하는 거죠. 네. 그런 이점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얘들이 생산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거의 뭐 열대 우림 이런 데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잘피가 세잎이 하나 나오는데 빠르면 15일, 느려도 한 달 만에 세잎이 하나씩 나옵니다. 근데 실제로 잘피가 갖고 있는 잎은 한 5장밖에 없거든요. 네. 나머지 잎은 다 떨어져 갖고 퇴적이 네. 됩니다. 이 퇴적이 된 이 잘피 잎이 결국에 탄소 흡수원이 되는 거죠. 계속 묻혀 들어가면서 탄소를 계속 흡수해 갖고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계속 묻어버리는 그런 효과를 내는 거죠. 잘피숲이 많을수록 크게 조성될수록 우리에겐 더 좋은 거네요. 그렇죠. 블루카본 소스가 되는 거죠. 아, 그렇군요. 자, 앞서 박사님께서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잘피가 없는 바다는 사막과도 같다. 그러면 잘피숲이 발견되기 전에 마산바는 거의 사막과도 같다. 이렇게 저희가 봐야 되는 거니까 어떻게 보세요? 사막은 물이 없어서 사람이 살기 힘든 곳으로 지정되어 네. 있습니다. 우리가 산소가 없다고 하면 육상도 그렇고 해양에서도 그렇고 살기 힘든 일입니다. 잘피가 하는 1차적인 역할을 물속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광합성을 통해서 산소를 만드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잘피가 없는 곳은 물이 없는 사막과 같다는 말이 그렇게. 그리고 사막에서는 여러 생물들이 살지 않고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잘피가 없는 바닷속에서는 작은 고기부터 큰 고기까지 살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의원님께서도 결국 잘피를 이식해서라도 마산만을 더욱더 살려야 한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이식의 필요성. 그렇습니다. 마산만을 살리기 위해서 수많은 돈을 우리가 받아야 그게 투자를 했습니다. 하천 관리도 했고요. 그다음에 마산만에 있는 뻘을 깨끗한 뻘로 대체하기 위해서 걷어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한계에 도착했습니다. 바다에 식물이 산다고 하면 바다에 1차적으로 필요한 산소량을 공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다의 잘피 숲이 조성되면 송희진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류의 산란장 역할을 하고 서식지 역할을 하고 생태계를 아주 복잡하고 다양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바다를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2023년도에 전 세계의 핫 이슈가 되는 게 있습니다. 네. 기후위기, 탄소 흡수원을 찾자라는 것입니다. 송희진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바닷속 잘피가 살아나는 그 자체만으로도 탄소 흡수원이
되는 것입니다. 과학적인 수치로 전개가 되어 있는데요. 바닷속에 탄소 흡수원으로서 잘피는 중요하고 마산만의 바다가 살아왔다라는 수치적 COD가 몇에서 몇으로 변했다기보다는 잘피가 살아있는 바다, 즉 살아있는 바다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잘피 이식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두 분 말씀을 들으니까요. 잘피가 얼마나 바닷속에서 중요한지 그 중요성은 이해가 갑니다만 우리 일반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그 경제성까지 함께 강조를 하면 더욱더 좀 와닿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잘피에도 경제적 가치가 있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경제적 가치가 여러 측면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일반적인 학술 연구 논문에 따지면 1헥타당 연간 2,400만 원 정도 이익이 돌아온다고 생각합니다. 서식지로서 기능을 하고 바닷물을 깨끗하게 한다는 그 단순적인 기능만 해도 네? 1헥타당 연간 2,400만 원 정도의 경제적 가치를 누린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후에 탄소 흡수원으로서 가치를 측정한다고 하면 그것보다 더 월등한 경제적 가치를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식물이 바닷속 잘피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이 두 분 말씀을 들으면서 잘피 숲의 이식에 대한 당위성과 효과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좀 공감을 하실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단순 이벤트로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잘피가 자라나도록 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지속적인 사후 관리 어떻게 좀 해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잘피는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그냥 이식해놓고 한 번 그냥 모니터링하고 다 붙어있다 이러고 그냥 말고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최근에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2년 동안 분기별로 계속 모니터링을 합니다. 한 번 심고 나면. 그래서 이제 심어놓은 게 어떻게 되어 가는지를 확인을 합니다. 확인을 하는 게 맞는데 근데 이제 사실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심기 전에 더 중요합니다. 네. 여기 심어서 과연 복원이 될 것인가. 그 환경에 대한 평가부터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렇죠. 말씀이시네요. 예, 예. 그리고 마산 지역 같은 경우는 요 오염 총량제를 진행하면서 지금 굉장히 환경이 좋아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심을 수 있는 아마 후보지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후보지들을 정확하게 선정을 해놓고 거기다 이식을 하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하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심고 나서도 장기간 이걸 모니터링하면서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가면은 그 잘피 형태, 그러니까 얼마나 커졌는가, 그 다음에 서식 밀도 얼마나 빽빽하게 자라고 있는가, 그 다음에 분포 면적 얼마나 확산되고 있는가 이런 걸 다 확인을 하거든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이제 예산이 좀 더 있으면 그 지역에 뭐 수층이라든지 또는 퇴적물에 있는 어떤 영향력 이런 것까지 다 보고, 그 다음에 광도는 잘 들어오는 탁도도 확인하고 이런 걸 많이 하는데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실제로 잘피가 잘 됐을 때 왜 잘 됐는지, 네. 안 되면 왜 안 되는지 이런 걸 이제 빨리 결과를 내놓으면 네. 그걸 이제 다음 이식할 때 훨씬 더 좋겠네요. 그렇군요. 마산만 해도 어쨌든 잘피 이식 지역이 있는 만큼 행정과 또 의회에서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뭐 나와 있는 계획 같은 게 좀 있습니까? 네, 마산만에서도 지금 도섬 인근에 잘피가 지금 서식을 하고 있는 게 확인됐습니다. 이 서식 영향이 어떻게 늘어나는지 장기적으로 모니터링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산만 같은 경우에는 오염의 대명사에서 생명의 바다로 거듭나야만 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5월 12일부터는 우리 양식장 축제인 미드덕 축제도 있고 바다가 살아나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가 양식업을 한다거나 살아있는 바다를 말하기는 좀 어려운 일입니다. 네. 이걸 대표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게 잘피가 살아있는 바다에서 우리가 양식업을 한다. 바다가 살아있다. 그리고 마산, 창원, 진해가 합쳐서 창원이라는 거대 도시가 됐는데요. 창원은 바다가 없는 도시가 아니고 바다를 품고 있는 도시입니다. 더러운 바다 옆에 있는 창원시보다 잘피가 살아있고 깨끗한 바다가 있는 창원이 더 도시의 가치가 높은 것은 시민 여러분도 행정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도시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잘피가 살아갈 수 있는 행정적인 역량을 최대한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피 숲의 면적이 앞으로 더 많이 좀 늘어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관심과 노력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과거 우리나라의 황폐했던 민둥산을 푸르게 만든 산림녹화의 기적은 국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나무를 심는 데 동참했던 저력 덕분이었습니다. 비록 바다 식무기는 지났지만 바다숲에 꽃이 피는 5월을 계기로 바다 생태계가 지닌 소중한 가치 되새겨 보기를, 또 풍요롭고 푸른 바다 만들기에 나 한 사람의 힘을 보태주길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 헬로 이슈 토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헬로티비 뉴스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